빨리 죽어야 할 텐데. 동서가 시어머니를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2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셔왔는데 설마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께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동서가 시어머니 지갑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황급히 지갑을 닫으면서 어머니 용돈을 정리해 준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름 끼쳤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또 헛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니까 팔을 세게 잡아 끌면서 침대에 앉히는 거예요. 어차피 치매라서 누가 믿겠어요? 동서가 저를 보며 던진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인 것도 봤어요. 분명히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이 일을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은희도 어머니를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끔찍한 일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살짝 문을 열어봤는데 동서가 시어머니 베개를 정리한다며 얼굴 가까이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사시면 어떡해요? 돈만 나가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는데 분명히 듣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동서가 또 태연하게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달래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서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 약을 챙긴다며 방에 들어갔다가 몰래 몇 알씩 빼가는 것도 봤어요. 어머니가 약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치매 때문에 착각한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려고 하는데 동서가 막아서더라고요. 좀 참으라면서 나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는 1시간 넘게 그냥 뒀어요. 할머니가 실수를 하시자 그제야 화장실에 데려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더러워.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야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분식집 하시면서 온 가족 뒷바라지 해주신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요. 동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3억이나 되는 돈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동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끼리 도와가며 모시자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움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어제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서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거니까 미리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이야기라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동서를 보면서 예전 시어머니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과연 그 따뜻하셨던 분이 치매에 걸리신 게 맞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시어머니는 똑똑하고 꼼꼼한 분이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화상을 입었을 때였어요. 분식집에서 일하시다가 기름이 튀어서 팔에 큰 상처가 났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병원비가 아깝다며 집에서 연고만 바르고 계시길래 제가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따뜻했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째는 손자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받아쓰기를 봐주시고 구구단도 외우게 하셨어요.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자가 와도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세 번째는 저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면 직접 죽을 끓여주시고 약도 챙겨주셨어요. 며느리 몸이 건강해야 집안이 편안하다면서 항상 제 건강을 먼저 챙기셨죠. 명절 때도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변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큰아들 결혼도 시켜주시고 집도 사주셨거든요. 바로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동서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분식집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6개월 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전까지도 가끔 깜빡하시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상한 건 동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서가 시어머니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2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셨고 표정도 어두워지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나 정신 멀쩡해. 너무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 동서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표정을 바꾸시면서 멍한 눈빛으로 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동서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지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침대에서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고 의식도 없으신 상태였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약을 과다 복용하신 것 같다면서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서의 반응이었어요. 의사가 가족 중에 누가 약을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라서 약을 이미 드셨는데도 또 드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그럴 수 있다면서 앞으로 더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약을 함부로 드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어머니 보험 정리를 해야겠다면서 보험 증서들을 가져오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보험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생명보험 5천만 원, 상해보험 3천만 원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었어요. 동서가 그 서류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섬뜩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주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됐어요. 동서가 변비약을 드려야겠다면서 약국에서 뭔가를 사와서 드렸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변비약이 아니라 설사약이었어요. 동서에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실수했나 보다면서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걸요. 며칠 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뒤에서 받쳐드려서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나중에 계단을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물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물을 흘린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께서 지나가시는 시간에 말이에요. 그때 동서가 나타나서 어머니 괜찮냐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이 모든 일들을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은희가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하냐면서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죽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도 뭔가 눈치채고 계신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께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닐까 싶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면서 작은 병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뭔가 수상해서 몰래 따라가 봤는데 화장실에서 그 병을 변기에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수면제 병이었어요. 왜 동서가 수면제를 몰래 버리는 걸까요? 며칠 후에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동서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벌써 한 달째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약하게 하고 있다면서 너무 급하면 들킬 수도 있다고도 했어요. 보험금만 8천만 원이라면서 집까지 합치면 진짜 큰 돈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고 치매도 있으니까 자연사로 보일 거라면서요.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혈압약 과다 복용도, 설사약 바꿔치기도, 계단에 물 뿌리기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동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서 계시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표정도 단단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다 알고 있다면서요. 은희가 뭘 하려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계셨다는 걸요. 그럼 지금까지 연기하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셨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동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치매인 척하면서 동서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설마 본인을 죽이려고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이제 은희한테 똑같이 갚아줄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단순히 당하고만 계신 게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요. 본인 혼자서는 힘들다면서
저한테 같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동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우리가 동서의 음모를 막고 복수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복수를 계획하기로 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셨어요. 먼저 동서가 지금까지 훔친 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 계좌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조사해 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6개월 동안 총 2,300만 원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동서가 시어머니 몰래 조금씩 빼내간 거였어요. 더 화가 난 건 동서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게 됐을 때였어요. 본인 명의로 적금을 넣고 심지어 주식까지 사더라고요. 시어머니 돈으로 본인 재산을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저렇게 훔쳐간다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동서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녹화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방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놓고 동서의 행동을 기록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동서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였어요. 공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면서 동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돈만 되찾는 게 아니라 동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첫 번째 증거 수집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치매 연기를 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 동서가 방에 들어와 시어머니께 수면제를 타서 드리면서 비타민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어요. 이틀 후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동서가 또 누군가와 전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일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수면제 양을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보일 거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순간 저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다음 주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동서가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주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됐어요.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까지 모두 시어머니 집에 모였어요. 동서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를 챙기는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계셨어요. 가끔 멍하니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모습까지 연출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동서가 또 시어머니께 약을 드리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타려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그 약 먹기 전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고 정상적이었거든요. 동서가 당황하면서 그냥 비타민이라고 변명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럼 너도 같이 먹어보라고 하시면서 약을 동서 앞에 밀어주시더라고요. 동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했다면서 은희의 모든 악행을 다 기록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은행 계좌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2,300만 원이 사라진 걸 설명하셨어요. 그 돈이 동서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까지 모두 추적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동서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온 가족이 그 영상을 보면서 경악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동서의 전화 통화 녹음을 들려주셨어요. 보험금 이야기와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동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죄송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냉정하셨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정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첫째, 훔친 2,300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2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 셋째, 시어머니에게 살인을 시도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동서가 경찰 신고만은 안 된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럼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총 3,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준비해서 가져올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 것. 시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 것. 동서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냐면서 울먹거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셨어요. 본인 소유 원룸을 팔든지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동서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동서는 완전히 굴복한 채로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일주일 시간을 준 후 정말 신기하게도 약속한 날에 동서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진 상태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3,500만 원을 모두 구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용서 같은 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돈부터 확인해 보자고 하시면서 한 장 한 장 세어 보시더라고요. 정확히 3,500만 원이 맞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동서한테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치매라고 생각해서 돈을 조금씩 빼냈다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였다고 인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 앞에서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사죄하라고 하셨어요.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안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반성한다는 말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각서를 쓰게 하셨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약속을 어기면 경찰에 신고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동서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쾌했어요. 6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동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다니요. 각서를 다 쓰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약 다시 나타나면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동서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수면제, 너도 한번 먹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얼굴이 더욱 새하얘지면서 그건 너무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셨어요. 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시어머니께 먹이려던 수면제를 먹어야 했어요. 물론 한 알만 먹었지만 그 굴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 후 동서는 비틀거리면서 집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사라졌어요. 남편도 그제야 동서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거였어요. 6개월 동안에 참고 견딘 시간이 이런 통쾌한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동서가 굴욕적으로 쫓겨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후로 동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되찾은 3,500만 원으로 당신만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선 제게 1천만 원을 주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2년 동안 정성껏 모셔온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면서요. 나머지 돈으로는 당신 명의로 된 별도 계좌를 만드셨어요. 앞으로는 아무도 당신 돈에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치매 연기를 그만두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당당해지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를 우습게 보는지 깨달았다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온 가족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그동안 동서 편만 들었던 걸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거였어요.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치매 연기를 너무 오래 해서 가끔 정말 깜빡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이건 진짜 깜빡한 거라고 하세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어요. 85세 나이에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복수를 해내시다니요. 요즘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보시고 이웃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시면서요. 가끔 저한테 말씀하시길 진짜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세요. 동서는 그 후로 소식이 전혀 없어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원룸까지 팔아서 돈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전세라도 얻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가끔 남편이 동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전혀 동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른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동서라는 암덩어리가 사라지니까 모든 게 좋아진 기분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85세에도 그런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신 시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바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